네, 부디의 몇십 년간의 부동산 노하우를 하나씩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부디의 한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에 대해서 준비하신 거죠? 네. 네. 자, 우리 그 불인이들을 위한 재개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 이것만 알면 불인이도 고수. 좋아요. 그러면 부동산 어린이라고 불리는 불인이 탈출을 위해서 뭐부터 알면 좋을까요? 가장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거죠. 재개발은 빨라야 10년 걸린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재개발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재수 없으면 또 20년도 걸릴 수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투자라는 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거주의 목적이 아니고 투자의 목적이에요. 재개발 투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1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10년이 걸리는데 거기 지금 왜 들어가냐.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거기 들어가서 거주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투자자들이 아니고 거주할 사람들의 생각. 재개발 투자는 이익을 못 내느냐가 우선적인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 준공돼서 입주하는 건 무슨 목적? 거주의 목적. 그렇죠. 실제 난 그 지역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난 들어가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재개발 투자는 제대로만 알면 빠른 시간 내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유용한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앞서서 우리 전화통화했던 구독자님들은 아니셨지만 이 사연 주셨던 구독자님도 노후화에 상당히 집중하셨잖아요. 그죠? 재개발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은 뭐 대지 지분이 최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뭘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동산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이제 대지 지분이에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큰 걸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지 지분,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게 대지분이 이제 많으면 높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통들 알고 있지만 대지 지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토지의 효율성이에요. 이 토지의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가.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땅의 효율성이죠. 효용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순서대로 보면은 아파트가 가장 토지의 효율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신축 빌라, 구축 빌라, 단독주택 순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제일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감정평가사한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냐 어떤 게. 그랬더니 토지의 효율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라는 것은 우리 아무리 안 돼도 한 7층 이상 되잖아요. 아파트가 한 동짜리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땅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효용성이 큰 거예요.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빌라는요. 빌라는 5층, 6층 이렇잖아요. 5층, 6층. 그러니까 5층, 6층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 어쨌든 아파트보단 작게 살지만. 그래서 땅을 더 효율성 있게, 효용성 있게 가질 수가 있죠.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 혼자 그 땅에 살아. 그러니까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개발의 가장 포인트예요. 근데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를 그러면 사면은 제일 감정평가도 높게 나오고 너무 좋은데 재개발 시장에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낡은 단독주택이나 빌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도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를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감정평가를 할 때 신축 빌라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왜냐하면 신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축은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가 낮게 나오겠죠. 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에 연화조 같은 거, 즉 기와집인데요. 기와집 같은 거는 평당 뭐 30만 원 나온 걸 제가 옛날에 재개발할 때 봤거든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들은 100만 원 이상 나와요. 150 막 이렇게 나오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축 빌라일수록 감정평가도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죠. 아파트를 그 지역에 아파트가 있으면 낡은 재개발 지역에 가능 지역에 아파트에 투자하고 안 되면 신축 빌라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구축 빌라, 단독주택.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역 예전에 제가 해보니까 빌라가 신축 빌라가 한 대지분이 한 6평 되는 거고요.
단독주택이 한 20평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오래된 단독주택. 근데 감정평가는 신축이 더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지의 효율성이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성이 많은 거지, 무슨 뭐, 이 대지 지분이 많아?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지가 한 평이 있더라도 우리는 아파트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10년이 걸리고 뭐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릴까 봐 걱정이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 번 사면 무조건 끝까지 보유입니까? 그건 아니죠. 항상 재개발 사업은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끝까지 보유하는 거는, 나는 저기가 너무 옛날부터 살고 싶었어. 난 저기서 뼈를 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집에 꼭 들어가 살고 싶다. 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문제일 뿐이지, 재개발 사업은 단계별로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단계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되죠. 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재개발이 뭔가 이거 하려고 해? 이게 동의서를 걷어야 되거든요. 절반 동의서를 2분의 1의 동의서를 걷어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동의서를 걷는 그러면 가격이 조금 소폭 상승해요. 그러다가 이 구역 지정이 됐을 때 가격이 확 뛰어요. 구역 지정이 됐을 때.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서 조합 설립이 됐다는 의미는, 이게 실제로 이때부터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또 가격이 뛰어요. 네. 그리고 또 한 2년 있다가 사업 시행이 되면 이때 이제 그 시공사 선정하잖아요. 시공사. 그래서 뭐 메이커들, 유명 메이커들, 뭐 롯데니, 삼성이니, 현대니 뭐 해가지고 GS니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또 가격 또 뛰어요. 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거든요. 이주하고 철거하고 공사하고 준공할 때 가장 또 많이 뛰어요. 입주 시점. 이게 단계마다 다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 전에 들어가서 추진위원회에서 가격이 좀 오르면은, 여기서 조금 오르면은 이때 매도를 하든, 아니면 구역 지정까지 기다릴 때 매도를 하든, 조합 설립이 될 때 매도를 하든, 이 단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런 단계마다 내가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할까가 중요한 거지, 이걸 나중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끝까지 가져간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거는 재개발 안 해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지정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그러게요.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2022년이니까 19년 됐나요? 그렇죠. 19년인데 아직 지금 뭐 지어졌나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지만 앞으로도 지어지려면 한 6, 7년은 걸릴 것 같아요. 한 6년? 그러면은 20년이 훌떡 넘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격은 올랐잖아요. 가격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원빌라라고 하는 빌라, 네. 방두개짜리 빌라가 한 27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더 비쌀 수도. 근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올랐으면 이걸 충분히 낸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에 매도하고 또 갈아타기를 할까, 이게 중요한 거지, 끝까지 가져가는 건 아니다. 단 끝까지 입주 때까지 가져가면 그때는 최상이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네. 빠른 시간 내에 이익을 극대화. 그래서 실거주할, 나중에 입주한다는 건 실거주자 생각이지, 실거주할 사람 생각이지 투자자의 마인드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재개발은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투자의 이익이 목표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재개발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단계별로 상승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매도 타이밍 잡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역 잘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모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모든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 판이 될 텐데, 네. 이제 여기저기서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 지금 본격적인 양극화 시기거든요. 양극화. 지금 양극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이 이제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오를 수 있는 곳, 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극화.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도 이제 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놨느냐가 앞으로의 이제 투자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가로 재개발은 일단 이 초기 자금이 작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부담이 없잖아요. 네.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그래도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개발이 가격이 오르려면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투자금을 일단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투자금을 최소화해야지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 들어가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 단계는 장점이 있어요. 초기 단계는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잖아요. 요거랑 같은 맥락이죠. 네. 투자금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다릴 수 있고요. 투자 기간이 조금 길어져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단계별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 초기에 투자하면은 매도 시기를 충분히 고를 수 있잖아요. 아까 뭐 추진위부터 구역 지정 이런 단계들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단계들이 많죠. 네. 빠져나오는 단계를 우리가 빨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정말 지금 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4번 초기 단계에 들어가라를 강조해 주셨으니까 그 초기 단계인 재개발 지역이나 물건을 어떻게 찾아요? 그럼 제가 얘기해야지.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하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지역이 과연, 근데 그게 그냥 여기가 이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될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가령 역세권 개발 여기저기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왜 여기가 핵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무조건 된다고 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오시든지, 강의에 오시든지, 아니면은, 문자를 남겨주시든지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팁을 좀 더 드리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 투자 세미나를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 25일과 9월 1일 준비하고 있는데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고요.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입니다. 진행이 되겠고요. 이 시간이 혹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편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통해서 문자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하반기 핵심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주제인데 포인트는 다 나오네요. 역세권과 재개발. 역세권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견지명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역세권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역세권에 대해서 정말 저처럼 오랫동안 얘기한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역세권이 정말 이전의 핵심이다. 역세권 개발. 네. 그래서 이걸 오시면은 아마 그 재테크의 새로운 눈을 뜨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선착순 10명으로 10분 모셔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미리 연락을 꼭 주시고 또 개별 상담도 가능하니까 이것 또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이 대세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부디의 한 수 통해서 살펴봤습니다.